네, 아파트값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급하게 오르는 듯 하더니 추석 전후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망과 다소 다른 움직임에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던 실수요자들은 또다시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 대표님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부동산 짚어주시는데 이게 또 일주일마다 말이 자꾸 바뀌어요. 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좀 전반적인 지표들이 통계가 좀 올라가는 쪽, 거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하는데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약간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거래량도 제자리 걸음이고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제가 이거 한 일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진짜 피노키오처럼 코가 이렇게 길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코가 많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참 그 신뢰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뭐 주택 가격의 동향에 최근 들어서 주요 원인을 보니까 이 금리하고 대출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주택 가격하고 상관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최근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 그 일반형 중단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DSR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우회한다라고 해서 50년 그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이제 축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택 가격에 바로 연관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금리가 현재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그런 금리가 결국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불안 요인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상관이 있어서 뭐 상승에 대한 동력도 축소가 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보더라도 0.08에서 0.06%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추이선 보더라도 쭉 올라가다 0.17까지 찍고 전반적으로 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이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그 상황 안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다가 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올라갔을 때 주택 가격을 보는 집주인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뭐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추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그 주택 가격의 희망 가격이 좀 달라지고 이런 희망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10년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6천 건에서 지금 3천 건까지는 회복세였지만 결국 평균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아파트 값이 좀 비싸긴 비싼 게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6억 미만 아파트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아까 GTX 나온 것처럼 지금 예전만 해도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게 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맞아요. 좀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정주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의 그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뭐 97% 정도 됐던 게 지금 74%인데 최근에 뭐 이런 GTX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 70선도 몇 년 안에는 또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6억에서 지금 9억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10억 이하의 매매량 같은 경우도 한 6.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1.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남부 쪽에 주택 가격이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천은 경기도 안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0건입니다. 0건. 그러니까 아예 그 6억 이하의 아파트는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비중이 늘어나고 6억 이하의 주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분당 같은 경우도 최근 회복세나 뭐 이 일대 지금 139제곱미터의 그 파크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억 5천 정도로 찍을 정도로 지금 점점 뭐 그 수도권에 있는 가격선도 상당 부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매일 다루는 정치타임 시간에 무슨 시장 얘기하고 거시 얘기하다 보면 맨날 인플레 그러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만한 인플레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까 뭐 우리 GTX 소개해주는 문 기자 그 코너에서도 동탄에 얼마요?
아유 뭐 뿐만 아니라 서울 네. 여기저기 10억에서 21억까지. 예, 예. 네. 이 사람 살 수 있는 데냐 이거죠. 집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집값 올라서 좋다고 합니다만 네. 그냥 거기서 다 살아야 돼요. 팔고 어디 가겠습니까? 네. 다 살아야 되는 상황에 자기 자식들이 집을 못 사요. 아, 그렇죠. 이런 세상인데 어쨌거나 뭐 돈을 그렇게 풀어 제꼈으니 저럴 수밖에 없죠. 짜장면 곱빼기 하나 10,000원 주고 먹는 세상에 아파트 값이 안 저럴 수가 없는데 네. 자 이제 대출이란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이거 연초만 해도 뭐 특례도 붙고 무슨 보금자리 붙고 해서 마구마구 풀다가 네. 이게 또 갑자기 딱 막힙니다. 네. 자 대출 막히면 당연히 집 살 사람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대출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졌고 2명 중 1명은 추가 대출을 갖다가 네. 필요하다. 네.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이 정도인데 지금 가계 대출 상황은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겁니까 앞으로? 뭐 가계대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출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금융이라든지 다른 아, 시장까지도 예. 또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뭐 금융시장의 뭐 불안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자녀들 결혼하는 그 이야기 말씀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게 겁이 난대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이 뭐 한 10억, 20억 정도 있었는데 애들 집 하나 사주면 없다라는 네네. 거죠. 네. 그만큼 어려운 건데 결국은 그 자녀들이 집 사는데 어렵다 보니까 대출 받게 되는 거고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앞으로 좀 집을 하는데 이자에 대한 그 부담이 들어서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의 주택 가격이 가장 높잖아요. 예, 지금 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 증가 뭐 이런 세들 보더라도 70% 정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자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 지금 4% 정도 되는 이자율 기준 같은 경우도 46%에서 지금 58%가 넘는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그 증가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시장의 금리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이 뭐 상단은 지금 한 7% 정도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끌족이라고 불리우는 부채 비율을 키운 투자들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또 그 전세 시장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하반기 역전세난 심각해질 거란 네.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전세값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로 움직인 네. 것도 크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초반에 좀 급격하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년 대비했을 때는 좀 전세가 조금 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이 그 예전만 해도 한 6% 정도만 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한 3%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금에다가 그 대출 비율을 곱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나 근데 상품별로는 좀 차등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엔 좀 쏠림세가 있어요.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그다음 연립주택의 그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아파트 조금 회복이 되고 상승하는 데에 비해서 뭐 다른 비아파트 상품은 여전히 조금 약세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또 전세값이 확 이렇게 또 뛰면서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없으면 딱 또 떠올리는 갭 게 투자. 갭 투자겠죠. 네. 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전세 끼고 그냥 여러 채 사겠다 이건데 네. 이걸로 뭐 팔자 고친 분들도 많았고 네. 부동산 한번 그거 할 때 좀 이렇게 급락이 오나 싶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상당했는데 별 탈 없이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또 이거 해본 사람들은 해본 맛에 또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갭 투자로 팔자 고친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덤빌만 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그 전세 사기 피해도 이런 무리한 갭 투자의 후유증 아니었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팔자 날린 사람도 많습니다. 팔자 날린 사람. 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기 자본이 없이 남의 그렇죠. 뭐 차입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들을 하는데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의 중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가지고 그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그 비율들을 보더라도 전세 사기의 한 40% 정도가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무자본 결국은 갭 투자. 자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투자의 위험, 투자의 그 리스크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투자를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내 집 마련의 그 입장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제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이런 오름 추세에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갭 투자의 경고등을 좀 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하고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 자본 여력이 네. 그렇게 크지 않으면 네. 이게 좀 꼭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장이나. 아니 저희 청약 시장도 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청약 시장. 네, 저희 청약 다음 주에 좀 다음에 청약을 좀 그래, 1번으로 청약을 올려주세요.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송 네. 대표님 버럭하셨어요. 네, 다음에 청약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